포천시 영중면에 있는 산정호수입니다. 여기는 구절초 공원이랍니다. 이게 구절초인가 봐요. 네. 무슨 약에 쓴다고 그러는데, 향이 좋습니다. 용담이고요. 향이 아침 지금 7시쯤 됐는데요. 무척 좋습니다. 네. 지금 하나콘도에서 올라와서, 저수지 뚱막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물이 흘러내리는 데고요. 물이 흘러내리는 폭포가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이쪽으로 물이 흘러나오죠. 네, 반대편을 여기로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반대편은 tuk은 막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네, 여기로 물이 떨어집니다. 여기가 이제 폭포예요. 이렇게 밑에 몇 굽이 폭포가 계속 떨어집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게 하나콘도. 네, 하나콘도. 걸어오는데 약 10분?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도로 하나 건너서 이마트 옆으로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마트 24 옆으로. 네, 비가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이 2022년 10월 2일. 어제 국군의 날이었죠. 북한에서 미사일을 몇 발 발사했다고 그럽니다. 네. 네, 여기 물이 떨어지는 경관입니다. 태봉국, 즉 후고구려 왕 견환이 여기에 숨어 있다가 왕건군에 잡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명성산입니다. 반대쪽이 아마 저 넘어가 가평이죠. 네, 명성산. 산이 울었다. 울명자, 소리성자, 산산자에서 명성산입니다. 여기에 숨어 있다가 왕건군과 대치하여 잡혀서 죽었답니다. 정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궁예가 여기에 숨어 있다. 농민의 보리를 훔쳐먹다 농민에게 맞아 죽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기의 수하 부대를 일부 이끌고 여기까지 도망 나와서 여기에 숨어 있다가 왕건군과 싸워서 여기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 사서에 있다고 합니다. 저쪽이 건물 있는 데가 주차장 쪽. 네. 음식점도 많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기는 산 쪽 수변 테크입니다. 전에는 이 안쪽으로 산으로 둘레길이 있었거든요. 산 위로 아주 산으로 다니려면은 운동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저 위로 쭉 다니면 비가 점점 더 많이 옵니다. 걸음을 빨리 해야겠군요. 네.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이 없어 좋습니다. 지금 7시가 약간 넘었고요. 새들 울음소리가 참 좋습니다. 궁예 왕이 자신이 미륵부르라고 그래서 자기를 완전 부처처럼 미륵신처럼 처신했다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님도 죽이고
자기가 무슨 불경을 지었는데 그 불경을 읽어본 스님이 요망스럽다 라고 해서 말을 하니까 그 스님을, 커다란 스님이었는데 철퇴로 쳐서 죽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도, 자기 아들이 아니다, 부인이 바람을 피워서 낳았다 해서 아들도 죽이고, 자기 부인도 바람을 피웠다 해서 쇠몽둥이에 불을 달궈서 몸에 쑤셔넣어 죽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많은 신하들을 관음술인지 뭔지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도술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 4명이 지나갑니다. 마음을 깨뜨려 오는 관음술이든지 뭔지 있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너 반역했지 해가지고 아니옵니다 그러면 죽이고, 왕건도 거기에 한번 걸려들었는데 다른 신하가 그 옆에서 붓으로 글씨를 쓰는 신하가 붓을 떨구는 척 하면서 그 신하 옆으로 가서 왕건님 인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해가지고 왕건이, 네 제가 잠시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니까 궁예가 하하하 웃으면서, 그래 너 그랬었지, 그러나 네가 진실을 말했으니 내가 살려주마 해서 살려줬답니다. 그래서 여러 장수들이 왕건을 추대하고 궁예를 몰아내서 고려를 세웠다고 그러죠. 그게 일대 고려왕 왕건입니다. 저기 길이 있네요. 저쪽에 약간 저쪽으로, 네, 산 쪽으로. 물에는 계속 지금 이렇게 물 기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산에 석축공사도 일부 했군요. 더 내려오지 말라고.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석축공사를 많이 했군요. 저쪽에는 오리배들 있고요. 오리배들 발로 자전거처럼 저어서 가기도 하고, 전기로 해서 가기도 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쪽 숲속 밑으로는 도로가 있고요. 네. 이 길입니다. 바로 옆에 길 있죠? 네. 여기로 옛날에 다녔는데 오르락 내리막 돌도 있고 흙도 있고 나무뿌리도 있고, 그래서 힘이 많이 들어서 운동이 많이 됐습니다. 길이 보이죠? 근데 수변 데크를 만들었는데 한번 오니까 태풍이 불어서 이게 그냥 완전 무너지고 틀어지고, 아마 그때는 부유식으로 스티로폼을 밑에다 깔고 물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밑에다 파일을 박아서 파일 위로 이걸 띄어서 지금 이렇게 수변 데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에 이렇게 밀리고 꼬이고 하진 않겠죠? 네. 소나무가 아주 두껍군요. 소나무가. 깃두라미 소리도 나고. 네, 저기 길 계속 있죠? 네. 숲 옆으로 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네요. 사람들이 안 다녀서 그렇지만 길은 반듯반듯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녔나 봐요. 이렇게 줄도 연결해 놨고.
저기 지금 하얗게 쌓는 데가 저수지 뚝입니다. 네, 처음에 왔던데. 네. 잠시 껐다가 이따 좀 볼만한 데 가서 또 켜겠습니다. 네, 가는 도중에 화장실과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 요 위를 보기까지 남아요. 여기만 나오고. 전에 장사했던 데인가 봐요. 지금은 영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상류 쪽이고요. 제일 위쪽입니다. 여기에 옛날에 마을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 식당도 있고 뭐 파는 데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조금 성업 중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쇠퇴한 것 같습니다. 아주 영업하는 업소 수가 많이 줄었고 네,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데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 무슨 커피숍인데 어디서 저쪽에 가려고 그랬는데 불이 켜져 있었는데 저녁 6시 넘었나 그때 7시 넘었나 7시 넘었는데 6시까지인가 영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6시인지 7시인지 몇 시까지. 그래가지고 7시 약간 넘었는데 저희가 못 들어갔습니다. 네. KBS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 드라마 세트장이랍니다. 가비가비 카페 네. 신데렐라 세트장. 명성산 모습이 바위가 많아서 참 멋있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군요. 네. 둘레길을 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장사했던 데인가 본데요. 상이 그대로 있고 다 찢어졌습니다. 오래전에 닫았나 봐요. 여기는 최상류, 네, 최상류입니다. 여기는 영업하는 데가 많고요. 여기로 또 가는 올라가는 길이 있고
참새 소리가 참 좋습니다. 아침에 새들이 일찍 일어나죠.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보면은 아침에 좀 늦잠 자면 새들이 시끄럽게 많이 짖어댑니다. 이게 뭔데 이렇게 놔뒀나? 볼까요? 컵이군요. 네. 컵을 이렇게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근데 저녁에 그냥 지키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놔뒀어요. 네. 이건 또 뭐죠? 네, 손수건을 이렇게 놔뒀나 봅니다. 손수건. 네.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가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양심이 좋긴 좋은가 봐요. 밤새 저러고 있었는데. 소나무 숲이 좋습니다. 저 위에가 바로 도로고요. 네. 여기는 상류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일 아침 7시 30분쯤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경기도 포천시 산정호수. 여기가 영중면이죠. 영중면. 빵 명장도 있고요. 네, 산정호수 상류. 산정호수 잔치국수도 있고요. 길이고요. 여기는 도로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누가 톱질 하나 봐요. 톱질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를 한 바퀴를 돌면 아마 10,000보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이따 한번은 제가 거의 끝나가서 한번 몇 번이나 걸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토끼 3마리 나무로 조각해 놨습니다. 지금은 데크로 해놨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도 어린애들 돌아도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길이 좋기 때문에 전에는 저쪽 구간, 저기 구간이 산으로 가가지고 약간 오르락 내리막하고 나무 뿌리, 돌, 흙 해가지고 잘못하면 넘어질 정도로 등산로처럼 생겼었는데, 등산로로 보면은 아주 좋은 등산로죠. 네,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전부 그 길을 데크로 해놨기 때문에 네, 아주 길이 평탄하고 아이들이 좀 피곤해야만 안아주면 되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흙길입니다. 네, 흙길이고요. 밑에 야자수 깔판을 깔았습니다. 야자수로 된 푹신푹신한 바닥재 있죠? 네, 야자수로 깔았고요. 비는 계속 약간씩 뿌리고 있는데 사람은 맞으면은 오나 안 오나 못 느끼겠는데 물에는 지금 물에는 많은 자국이 나고 있어요. 아빠 닮아 멋져. 아빠 닮아 멋져. 여기도 토끼가 있군요. 나무 위에서 한 가족이 쉬고 있어요. 네, 안녕. 토끼 안녕. 잘 잤니? 그래, 고마워.
사람이 적으니까 카메라 촬영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거의 절반 정도 온 것 같은데, 절반 좀 더 왔나? 사람 보는 숫자는 약 30명 정도? 네. 아침 이런 시간이라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가 토요일이었죠? 네. 어제는 저녁에 사람이 많았어요. 네. 사람이 많았습니다. 명성산 바위입니다. 바위. 소나무 숲이 아주 좋고요. 울창하고 큽니다. 소나무 숲이. 네. 꽃으로 사진을 찍도록 해놨군요. 네. 조화입니다. 조화로 사랑 표시 3개를 묶어서 사진을 찍도록 맛있습니다. 짜잔. 네. 가겠습니다. 쉬어가라고 벤치도 있고요. 해피데이. 네, 해피데이. 소나무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게 좋아요. 네. 아주 소나무 숲이 좋습니다. 여기는 모래로 덮었습니다. 전복기를. 네. 그래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서 걷기가 아주 좋습니다. 모래길입니다. 신선하고요. 이게 야자수 매트죠? 네, 야자수로 짠 매트. 네. 애국 수입품입니다. 저게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깔면 좋다고 그래요. 저게 풀도 안 나고요. 푹신푹신하고 걷기도 좋고 깨끗하고 오래가고. 네. 등산로에 많이 깔려있죠. 오늘은 어른이날.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래요. 네, 오늘은 어린이날. 따스한 오늘 산정 호수. 네. 여기는 사랑 하트 모양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6개로 하트 모양의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멋있습니다. 무슨 반짝이 은박지를 붙였나? 비닐입니다. 은박지 무슨 코팅제. 누르니까 코팅제처럼 푹푹 들어갑니다.
상가구역에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는 오리배 보트장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식당, 뭐 이런 것 저런 거 파는 거, 어린이 무슨 노는데 놀이기구 있고, 예, 그렇습니다. 다람쥐 쉼터가 있고요. 네가 호떡 사, 내가 커피 살게. 네. 참, 멋있게 이름 지었습니다. 여기는 상가지역이고요.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고요. 앞에 전면입니다. 한번 가보죠. 이동영 배변놀이 코리아 2005 이동영 배변놀이. 아, 조각품인가 봅니다. 나는 뭐 이동영이라는 사람이 만든 배변놀이. 네. 나는 뭔지 하고 조각품. 네. 무슨 조각품을 이렇게 전시해놨습니다. 이것도 누구 조각품인가 보죠? 누구 작품명 있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돌이고요. 네, 여기가 돌로 있고, 무슨. 조각품들이 여러 점 있습니다. 화단에 들어가지 마시오. Keep out. 신현중 씨가 만든 거고요. 네, 국화꽃이 약간 있고요. 여기 카페였군요. 카페. 네, 한림 카페. 이거 안 와야지. 이거 타기 거리네. 달빛 맛이. 토끼, 나비, 네. 물속에도 사람 있고요. 여기도 사람 있고요.
돌도 명품입니다. 명품 돌입니다. 이제 경관은 그만 찍고요. 식당가 한번 상가지대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일 일요일 7시 38분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산정리 산정호수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호수를 한 바퀴 돌았고요. 호수를 한 바퀴 돌았고 식당가를 한번 쭉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식당가. 어쩌니까 저희들이 식사를 했던 데입니다. 보통 10,000원부터 15,000원대 식사값이고요. 이동갈비는 먹으려고 봤더니 안 먹었는데 한 45,000원, 44,000원, 43,000원 정도 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식사값이 1인당 약 12,000~13,000원 정도 잡으면은 아주 많은 거는 15,000원. 네, 보통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이하짜리도 있고요. 네, 많은 이하짜리도 있고. 이제 비가 점점 더 많이 떨어집니다. 우렁무침, 우렁파전, 감자전, 해물파전, 도토리묵 만원, 황태해장국, 잔치국수, 묵사월, 빙어튀김, 빙어에 냉면 7,000원, 콩국수 7,000원. 네. 어쩐 이게 물건을 샀던 가게고요. 네. 지금 7시 38분인데 많이 열었습니다. 여기도 무슨 뭘 팔던 데였는데 지금 물건을 다 드렸군요. 조각공원 화장실 있고요. 조각공원이군요. 네, 조각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게 다 조각품인가 봐요. 돌을 쌓아서 네, 아주 혼신의 열정을 다한 조각품이겠죠. 네. 여기는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놀이터 같습니다. 바이킹도 있고요. 네. 얘들이 이거 타고 아주 좋아하더군요, 어제. 네. 야구 연습장도 있고요. 네,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네, 얘들 타는 운전하는 데도 있고, 네, 풍선 사격, 보성약주. 여기는 무슨 집을 새로 지었고요. 주차장이 저쪽에 있나 봅니다.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위로 올라가면은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네, 주차장이 있는데 안 가고요. 상가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직 아침 이른 시간이라 문을 여는 데는 많이 없습니다. 식당가가 많고요. 뭐 농산물, 취 같은 거, 뭐 버섯 같은 거. 능이버섯을 1kg에 25만원 팔더군요. 네, 생각, 낙 나오는 것을요. 능이버섯. 네. 1kg에 25만원. 네.
도토리를 줍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도토리가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요. 도토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고기인지 처음 보는 고기입니다. 이쪽에서 많이 잡히나 보죠? 네. 이렇게 문연집들이 있고요. 네. 여기가 이쪽 길이 네, 어제 산채 같은 거 많이 팔고 그러던 길이고, 저쪽으로 해서 둘레길을 해서 우리 오던 길 반대로 오던 길입니다. 여기는 무슨 잉어, 송어 같습니다. 송어. 도덕구의 산채밥, 산채 정식, 토종백숙, 이렇게 뭐 계피, 적골목, 은이버섯, 자연산 한개, 취나물, 곤드레, 핵고사리, 뽕잎, 햇달에순, 우영, 묵가루, 말랑이, 백목이, 참치, 표고버섯, 아주까리, 능이버섯, 햇가래, 구기자, 별명자, 가지를 잘라서 파죠. 감초, 도라지, 잔대, 당귀, 노루궁뎅이 버섯, 여주, 우술, 미나버섯, 신상추, 산양산삼, 장례삼도 팔고요. 더덕, 대추, 왕더덕, 도토리, 묵, 산상추가 뭐야? 산상추가 있습니다. 산상추, 목말랭이, 둥글레 이건 좀 먹을만 합니다. 차로 해서 먹으면 좋아요. 표고버섯, 오기자, 우영, 여주, 오기버섯, 달래순. 저쪽으로 이따 좀 이따 저기는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면은 한 바퀴 상가를 대충 한 바퀴 돈 것 같습니다. 저 주차장 쪽에 상가가 좀 있는데요. 거기는 안 가겠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가지고 다시 아까 카메라를 켰던 장소로 다시 왔습니다. 처음에. 네. 막 7분 50초 정도 걸렸군요. 여기까지 오는데. 네. 다람쥐가 한 마리 있습니다. 다람쥐가 내려왔어요. 조그만 게 한 20cm나 되나? 쥐보다 쥐 정도 됩니다. 예. 다람쥐가 있고요. 다람쥐가 나왔어요. 다람쥐가 아침 일찍 도토리 주우러 왔나 봅니다. 다시 둘레길로 가보겠습니다. 좀 전에 찍었던 그 길이고요. 둘레길을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좀 전에 걸음수 보니까 약 6,500걸음 걸었더라고요. 예. 여기를 한 바퀴를 돌면 만 걸음이 안 되거든요. 예. 전부 돌면 7, 8천 걸음, 8천 걸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도는데 1시간이 좀 안 걸리고요.
산정호수 둘레길, 아름다운 호수나라. 네, 전부 1600m, 1000m, 1400m. 우리가 오늘 지금 갈 길이 1400m고요. 그래서 3000m, 전부 4000m군요. 명성산이 363m. 산속의 우물이라는 맑은 수질과 너무 웃었다 그때야. 산속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맑은 수질과 아름다운 산세를 자랑하며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국민관광지이다. 호수 주변으로 아름다운 둘레길이 펼쳐져 있어 물길, 수변 대북길과 숲길, 소나무길이 동시에 즐기며 호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 명성선이 363m. 어우, 저 아줌마 아저씨들 그냥 시끄럽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응? 나 때는 말이야, 나 때. 커피 라떼가 아니고, 나 때는 말이야. 데크가 이렇게 있군요. 네. 지금은 힐링 여행 중, 네. 궁예가 이러고 있고, 궁예 분골이라고 그러군요. 궁예 분골. 네. 궁예 분골. 풀이 궁예의 참혹한 죽음. 명성산으로 도망친 궁예는 이틀 밤을 숨어 지냈다. 그러나 배가 고파 더 참을 수가 없었던 그는 마을로 내려 보리삭을 잘라 먹었다. 그러던 중 농부에게 신분이 드러나 병사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왕건에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때가 서기 918년 봄이었다. 궁예는 그가 세운 왕국과 함께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말았다. 지명의 유래, 우름산, 우름성이 산정호수 이쪽에 있는 산이다. 궁예가 왕건의 공격을 받아 크게 피하여 울면서 도망을 갔다 한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산이 울릴 정도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또한 이 산에 성이 있기 때문에 울음성이라고도 부른다. 궁예가 애꾸눈이죠. 네. 전설에 의하면 신라 왕자였는데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2층에서 던져졌을 때 1층에 있던 궁녀가 받았는데 손가락에 눈을 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꾸눈이 됐고요. 궁예가 그 유모 밑에서 자랐는데 어찌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행소년, 불량한 소년이 있는데 여기 또 한번 보죠. 여기도 또 뭐가 있습니다. 궁예 도운, 활궁 후예에 도망할 또 숨은 도망쳐 숨은 궁예. 궁예가 임금으로서 자질을 잃어가고 있을 때 신하들의 뜻을 모아 반역을 도모하여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게 된다. 처음에는 망설였던 왕건은 불을 치는 것이 반역이 아님을 깨닫고 의연히를 받아들인다. 이 사실을 들은 궁예는 옷을 바꾸고 있고 명성산으로 도망치게 된다. 지명유래, 망봉, 산정호수 좌우에 있는 두 개의 산봉우리이다. 궁예가 이 봉우리에 망원대를 높이 쌓고 적의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망을 보았다고 한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왕건의 부하 신순겸에게 궁예는 대피하였다고 하며 궁예의 군사가 망을 보던 곳이라고 하여 망봉이라 부르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혼자 도망친 게 아니고 많은 군인을 데리고 도망쳤던 거죠. 네, 저쪽에 있던 봉우리, 네, 봉우리가 높군요. 네, 그리고 아까 이쪽에 있던 이 뒷산 봉우리, 이것도 아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산도 여기를 망봉이라고 그러는 봅니다. 네, 그냥 봤는데 궁예가 혼자 도망친 게 아니죠. 네, 많은 군사를 데리고 도망쳐서 군인들이 망을 봤다. 네, 그리고 신순겸에게 피하였다. 여기도 또 있습니다. 궁예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궁예, 네. 교사음일, 교만할 교, 사치할 사, 음란한 편할 일, 교만스럽고 사치스럽고 방탕한 사람. 궁예는 점차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된다. 밖으로 오는
왕건으로 하여금 후백제의 나주 등을 점령하는 전쟁을 계속하면서 호화로운 황궁을 짓게 하여 백성의 마음을 잃어가게 된다. 그리고 누구든 뜻을 거슬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었으며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말리는 왕과 두 왕자를 처참하게 죽일 정도였다. 궁예는 이런 행동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서 오는 심적 불안으로 인해 점차 몰라의 길로 빠지게 된다. 지명유래 여우곡에 산종호수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여우가 자주 나타났다고 하고 또 궁예의 군사와 왕관의 군사가 이것에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여우처럼 엿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네, 궁예가 저렇게 손가락에 찔려서 그러다가 비행소년으로 자라다가 유모가 출생의 비밀을 얘기해 주니까 그때 크게 깨닫고 저기 경기도 양주 어디더라? 네, 충주 쪽에 있는 세력에 붙어가지고 양길이라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군사를 몇백 명을 이끌고 강릉 정벌에 나섭니다. 그 양길 밑에 양길을 부하로 있다가 그래가지고 강릉에서 김순식이라는 사람 협조를 얻어서 강릉성이 군사가 약 3,000이 되는데 몇백 명으로 김순식이 오히려 협조를 해서 군사를 내어주고 성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강원도 일대를 전부 점령하고 철원으로 와서 철원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 평안도 쪽을 전부 점령하게 됩니다. 평안도, 황해도. 그러니까 양기로 군사보다 몇 배가 더 수가 많아지니 여주 쪽에 있던 양길 이런 그에게 어서 들어왔는데 부하가 되어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해서 양길과 싸워서 양길을 죽이고 태봉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도 또 뭐가 있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미륵불, 미륵미 굴레록 부처불, 풀이 미륵보살. 임금이 된 궁예는 불쌍한 어머니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과 자기를 버린 신라 왕실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광기를 부리곤 했다. 그는 흔들리고 있었다. 지난날 겸손함과 명석함이 있는가 하면 지난날의 겸손함과 명석함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해서 신하들을 혼란에 빠뜨리곤 했다. 궁예는 이미 예전의 궁예가 아니었다. 우울증과 관계가 심해 사람을 의심하고 성격마저 포악해졌다. 거기다가 전쟁과 강함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부처님이 내려와 백성을 다스려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바로 미륵불이라고 했다. 설하. 궁예는 성만 쌓아놓고 그것에 하루만 머물고는 또 그냥 쫓겨갔다. 왕건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도망간 것이 운천의 용해라고 한다. 그것에 있는 우름산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우름산 저쪽에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울면서 한탄했다고 한다. 그 결과 한탄강이 생겼다고 한다. 반대편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읽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읽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저쪽에서. 그러니까 아주 종말부터 끝에부터 듣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쭉 나오는 대로 읽어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궁예가 철원에다 도읍을 합니다. 그 천원에 있는 성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 집이 정가 그 길이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 2km가 됐다고 그럽니다.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궁전을 짓고 거기에서 철원에서 살고 청주 사람들을 데려다가 청주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네, 거기에서 살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궁예가 정신 이상이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죽이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수많은 신하들을 관심법인지 뭘로 해서 반역을 했다고, 너 반역했지 해가지고 안 했다 하면 죽이고, 그래서 인심을 잃어서 왕관한테 쫓겨나게 됩니다. 신하들이 그러겠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제일 높은 사람, 부하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추대해서 왕으로 만들고 궁예를 쫓아냈겠죠. 네. 그래서 궁예가 망하고 고려 왕건이 고려를 세우게 된 겁니다. 고려 군사력은 매우 강했습니다. 거란족의 침입, 몽고족의 침입, 또 일본 외적들, 왜구들의 난동, 아주 잘 막아냈어요. 우리나라 한반도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로 가장 강했던
네, 세력이죠. 사병들도 많았고요. 이성계가 가지고 있던 군대만 해도 약 8,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던 군대가. 네. 이성계의 군대는 아주 군기감하고 엄청나게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뭐든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용맹했다고 하죠. 네, 궁예의 동상이 있습니다. 궁예의 동상. 네, 다시 내가 왔던 데까지 왔습니다. 전에는 저쪽에 궁예 동상이 3, 4m 되는 큰 동상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을 탄 궁예 동상을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저는 큰 개인 동상으로 웅장하게 만들었는데 그 웅장한 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벌써부터 나와서 뭐 더덕 같은 거 팔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내려가겠습니다. 또 내려가서 한번 다시 켜겠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다시 켜겠습니다. 월흥탄생, 달월 무지개홍 탄생탄 날생. 궁예가 태어난 날 궁궐 지붕에는 긴 흰 무지개가 하늘 높이 들였다. 궁예는 신라의 48대 왕인 경문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진성여왕의 예 할아버지인 헌안왕의 아들이었다는 말이 전해진다. 오자가 거듭된 단오날 5월 5일에 후궁에 의해 태어난 궁예는 태어날 당시 궁궐 지붕에는 긴 흰 무지개가 하늘 높이 들였고 태어나면서부터 이가 나 있었다. 모함을 계획한 왕비는 일관을 시켜 이는 병계라 하여 장차 나라를 이롭지 않는 일이 생길까 두려우니 마땅히 기르지 않으심이 좋은 줄로 알릴 것을 권하게 된다. 왕은 고민 끝에 태어난 아기를 즉시 내다 버리도록 명령했고 벌어진 과정에서 아기는 정자에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어느 한 시녀가 받아 내다가 잘못하여 손가락이 아기의 한쪽 눈을 찌르게 되었다. 이에 궁예는 한쪽 눈을 잃은 것은 그 때문이었다. 한밤중에 시녀는 아기를 안고 멀리 산골짜기로 달아났다. 이야기가 있는 호수 둘레길 1. 궁예의 눈물. 궁예의 탄생. 왕조고 집안에서 태어나 비운을 갖고 태어난 궁예. 시녀에 의해 길러진 궁예는 청년이 되어 3달 사이에서 스님으로 생활하여 뜻을 이루기 위해 수련을 했으며 마침내 왕이 되어 후 고구려를 건국하고 자기 자신을 미륵부르라 자칭하고 백성을 다스렸다. 그러나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한 궁예는 쫓겨난 신세가 되어 이것 명성산에서 숨어 지내다가 왕관에게 붙잡혀 죽었다고 전해진다. 네, 한자로 뭐라고 써 있는데 잘 못 읽겠습니다. 뭐 월홍 탄생, 청년 궁예, 유지 음성, 미륵불 뭐라고 있습니다. 네, 궁예의 죽음까지. 여기는 이제 내려와서 그 주차장 있는 쪽, 네, 상가지대입니다. 여기서도 뭐 이런 것 저런 거 팔고 있고요. 장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물파전 12,000원, 감자전 만원, 도토리묵 만원, 산채정식 12,000원, 도토리묵 만원, 해물파전 12,000원, 소주 4,000원. 광주 식당. 네, 주차장에 다 내려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하나콘도고요. 네.
어쩌니까 1박 했습니다. 숙박비는 회원가 약 17만 17만원? 네, 17만 5천 원인 걸 많다고 그럽니다. 노래방도 있고요. 이마트 24가 있습니다. 여기 떨어지는 물폭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폭포. 산정호수에서 떨어지는 물이 폭포처럼 떨어집니다. 옛날에 여기 저수지 막기 전에는 이쪽 계곡으로 그냥 흘렀겠죠. 근데 댐을 조그만 한쪽을 막고 나서는 바위 쪽 넘어서, 바위를 넘어서 떨어지니까 그냥 폭포처럼 떨어집니다. 여기도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가까운데 여기는 계단으로 경사가 급합니다. 네, 그래서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어우, 노래 그냥 이쁩니다. 아주 여기자기하고 이쁘고요. 높이는 30m? 네, 30m 좀 더 보이고요. 네,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군요. 네, 이쪽에 자그마한 폭포가 하나 있고요. 네, 카라반들을 설치해 놨는데 영업을 안 나옵니다. 네, 카라반, 산정에서 카라반. 물비린내가 많이 나요. 물비린내. 물은 이렇게 깨끗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비린내가 많이 나면 깨끗하지 않는 물이거든요. 네. 물비린내가. 사진 찍은데 갈 수는 없고, 네, 사진이 다 찍히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여 다 잘 보이고. 어우, 멋있어. 좀 전에 우리가 저기로 지났던 데죠? 처음에 초창기에. 네. 어제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더라고요. 고기도 있고요. 네. 그러더라고요. 나무 다리가 흔들흔들 합니다. 사람이 지나가니까. 여기서 캠핑하는 사람도 있군요, 있기는. 뭐 하나 했더니, 캠핑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주인 같습니다. 청소해 놨네요. 그램핑장 청소를 해 놓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지금 8시 약 5분쯤 돼가지고 약 1시간 약간 더 걸려서 둘레길을 전부 돌고 왔습니다. 약 4km 된다고 그러는데 옛날 3km 있을 때 4km 된 것 같고 지금은 100km 있기 때문에 약 3km 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음은 약 6,000걸음. 제가 그리고 저희 콘도에서 나와서 저기까지 갔다 오는데 여기가 지금 콘도 앞인데 약 8,300걸음 정도 됩니다. 8,300걸음 정도 되고요. 콘도 옆에 하천이 있고요. 그리고 네, 지하에 조식 식당이 있고 네, 조식 식사료는 22,000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22,000원 정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쩌니 저 순살 치킨을 했는데 2만원 정도 한 것 같은데 아주 짭짤하고 맛이 좋고 손님이 무척 많았습니다. 토요일이라 그런지. 이쪽이라니까 일로 들어가. 그리고 오늘이 2022년 10월 2일 토요일. 네, 토요일이고요. 아침입니다. 날씨는 비가 몇 방울 이슬비가 약간 떨어지다가 지금은 비가 오지 않고 있고요. 이른 시간이라 차도 별로 없습니다.
이 콘도 비용은 하루에 17만 5천 원인가 17만 원인가 하고요. 아침 조식은 1인당 22,000원. 22,000원 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저기 명성산 저 넘어져 저 반대편에서 억새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억새 축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람이 많이 오고 거기가 볼만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오기는 너무 먼 것 같고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지켰는데 저희 서울에서 오는데 저희는 서울에서도 남부 지역이어 가지고 2시간 지켰는데 오는데 2시간 반 걸렸나? 거의 뭐 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제 좀 밀려 가지고요. 네. 사람들 많이 놀러 다니나 봐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조식이 전복죽이 15,000원, 황태장국이 13,000원, 차돌박이 찌개가 14,000원, 소고기 장토국밥이 12,000원, 어린이 소고기 미역국이 9,000원. 이렇게